안녕하십니까?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한반도에서 네 번째로 긴 한강에는 총 24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섬들은 주로 서울, 춘천, 양평, 포천, 가평 등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한강의 수량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는 몇 개의 섬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서울에는 총 12개의 섬이 있었습니다. 한강 개발과 함께 3개의 큰 섬은 육지로 변했고 5개의 작은 섬은 강물의 변화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4개의 섬만 남아있고 인공섬인 세빛섬과 설해섬을 포함하면 총 6개의 섬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강의 섬 중 서울에 존재하는 6개의 섬들과 북한강에 위치한 자라섬, 남이섬, 춘천의 중도까지 한강의 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한강에는 섬이 왜 생겼을까요? 한강처럼 큰 강에는 지형에 따라 강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퇴적물이 쌓이게 됩니다. 퇴적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래 언덕으로 변하고 점차 섬으로 발달합니다. 우리는 이런 섬을 강 안에 있는 섬이라 하여 하중도라고 부릅니다. 하중도는 강의 하류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자주 나타나는데 지류가 합쳐지는 곳에는 주로 삼각주 모습을 이루고 강이 둘로 갈라지는 곳에는 타원형의 섬이 나타납니다. 하중도가 도시에 인접해 있는 경우 번화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뉴욕의 맨하탄 섬과 서울의 여의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하중도는 브라질 아마존강 하구의 마라우 섬으로 한국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합니다. 캐나다 제2의 도시인 몬트리올은 도시 자체가 커다란 하중도 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한강에 위치한 대표적인 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금융 중심지 여의도입니다. 옛날 여의도는 넓은 섬이란 뜻으로 잉화도라고 불렸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농사에 쓸모가 없는 땅으로 동물을 키우는 목축지 정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여의도가 처음으로 개발된 것은 일제시대 간이 비행장을 건설하면서입니다. 1970년대 김연옥 서울시장에 의해 여의도 개발 계획이 시행되었고 80년대 KBS, MBC, SBS 등 방송가와 한국증권거래소 등 명동 을지로에 흩어져 있던 금융기관이 입주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으로 한국 경제 방송계에 강한 상징성을 가진 섬이 되었습니다. 선유도는 본래 선유봉이라는 작은 봉우리를 가진 섬이었습니다. 신선이 논이는 곳이란 이름답게 아주 아름다운 봉우리였습니다. 하지만 1925년 을충년 대홍수의 피해로 한강이 범람하자 한강에 제방을 쌓기 위해 선유봉의 봉우리를 잘라 암석을 채취하였습니다. 이후 여의도 비행장, 경인고속도로, 양화대교 건설에 또다시 선유봉의 암석을 채취하였습니다. 결국 봉우리가 점차 낮아지면서 현재의 모습처럼 봉우리가 없는 섬이 되었습니다. 2000년까지 서울시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으로 사용되다가 2002년 정수시설을 재활용하여 수생공원으로 개장하였습니다. 선유도 공원은 한국 최고의 현대 건축에서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란직역과 용산역 사이에 위치한 노들섬은 본래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라 이촌동에서 노들섬까지 이어진 모래 벌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모래밭 마을이라 하여 사촌이라 불렸습니다. 모래밭 쪽으로 해지는 노을이 아름다워 사촌 모경을 용산 8경 중 최고로 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들섬 역시 한강 개발 사업으로 주변의 모래밭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강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노들섬은 음악을 매개로 한 복합 문화기지로 조성되어 서울 시민의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포구와 여의도 사이에 위치한 밤섬은 밤처럼 생겼다 하여 율도라고 불렸습니다. 밤섬 위쪽으로 넓게 펼쳐진 흰 모래밭의 아름다운 경치를 뜻하는 율도 명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밤섬에는 배 만드는 기술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기술자 이외의 주민들은
뽕나무와 감초를 심고 염소를 방목하며 살았습니다. 밤섬 역시 한강 개발 사업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밤섬은 안석을 채취하는 수준을 넘어 폭파시켜 여의도 개발에 사용되었습니다. 폭파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밤섬은 해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 등 퇴적물로 다시 20년 만에 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철새 도래지로 인정받아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에는 세빛섬과 설해섬이라는 인공섬이 있습니다. 꽃을 형상화한 세빛섬은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처럼 조화를 이뤄 서울을 빛내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새 빛이 나는 문화 공간으로 다채로운 조명이 어우러진 야경은 특히 아름답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영화 어벤져스에서 한국의 최첨단 과학 기술의 산실이자 울트론이 탄생하는 연구소로 등장하였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에는 또 다른 인공섬인 설해섬이 있습니다. 1980년대 올림픽대로 건설 및 한강 종합개발 계획을 하면서 조성한 작은 인공섬입니다. 설해섬은 사계절 내내 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5월과 10월에는 유채꽃, 메밀꽃으로 둘러싸여 아름다운 도심 속 풍경을 자아냅니다. 다음은 강원도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강의 물줄기인 소양강이 위치한 춘천에는 중도라는 아주 큰 섬이 있습니다. 본래 춘천의 중도 유원지로 배를 타고 들어가 쉴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도로 이어지는 춘천대교가 놓이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레고랜드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는 한국에서 유치한 첫 번째 외국 프랜차이즈 테마파크로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개장할 예정입니다. 1944년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북한강의 수위가 올라가 새로운 섬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남이섬과 자라섬이 생겨납니다. 남이섬은 조선 초기 무장인 남이장군이 묻혀 있다는 민간 전설에서 남이섬이라는 지명을 가지게 됩니다. 남이섬은 국내 단일 관광지 중 외국인 방문객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연간 130만 명 정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남이섬은 숲이 잘 조성되어 있고 산책로, 식당, 공연장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자라섬은 남이섬과는 직선으로 800m 정도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자라처럼 생긴 언덕이 바라보고 있는 섬이라 하여 자라섬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라섬은 훌륭한 자연환경과 야영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 캠핑장으로 매우 유명한 섬입니다. 캠핑과 음악 축제를 잘 접목시키면서 2004년부터는 매년 열리고 있는 자라섬 국제 페스티벌은 한 해 27만 명, 10년간 누적 관람객 144만 명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최우수 국제 행사입니다. 한강에는 많은 댐들의 건설로 더 이상 홍수나 가뭄으로 섬이 생기고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한강의 섬들은 더 이상 큰 변화가 없겠지만 예전의 아름다운 섬들의 모습조차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